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김현우 농촌지도사입니다. 이번에는 벼농사에서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벼농사를 분석해 보자면 7, 8월 잎도열병이 발생됐으며 이 도열병이 목도열병으로 또 이삭도열병으로 단계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질닭, 노후닭 등에서는 가시무늬병이 발생했는데 잎부터 이삭까지 전체를 뒤덮는 급성형 가시무늬병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7월 초중순 조기 물때기 지역에서는 잎끝이 마르는 생리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수확철에는 잦은 강우로 수확 작업이 3에서 5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태풍 피해나 장마로 인한 침간수 피해는 적었으나 약한 비가 자주 오는 형태를 보였기에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다습한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게 되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벼농사 작업 시 기본적인 병해충 방제 모형입니다. 정읍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묘상자 처리제를 기본으로 방제하고 출수기 전 7월 말에 기본 방제가 들어가며 상황에 따라 8월 중순에 보완 방제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병은 도열병입니다. 도열병은 벼 부위 전체적으로 발생하며 잎에 생기면 잎도열병, 이삭목에 생기면 목도열병, 벼 이삭에 생기면 이삭도열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발생 시기도 다양한데 한 번 생기면 병원균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도열병 방제 방법은 이양 30일 이후인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기본 방제를 실시하고 출수일 전후로 7월 말에 방제를 실시해야 목도열병, 이삭도열병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잦은 강우가 예상되거나 과다 시비로 웃자람이 발생된 곳에서는 도열병 뿐만 아니라 잎진무늬 마른병, 이삭누룩병 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에서 3회 추가 방제가 필요합니다. 잎진무늬 마른병은 농가들이 문고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병반이 잎직 안쪽까지 썩어 들어가는 병증을 보입니다. 잎진무늬 마른병은 밀식하여 통풍이 안 될 때 발생하기 쉬운 병으로 곰팡이 병균의 포자가 벼 안쪽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잦은 강우, 고온 다습한 상황이나 밀식재배, 질소 과다 포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잎집이 썩기 때문에 발병이 심하면 도복 피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이삭 폐기 전 발병 초기에 약재를 살포하여 주시고 두문모 심기를 통하여 통풍과 수강태세를 좋게 해야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무늬병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지역에서는 노후답과 사질답에서 잎부터 이삭까지 전체적으로 병 포자가 뒤덮는 급성 가시무늬병이 나타났는데요. 한번 발생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생 원인은 고온 다습한 기후와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비료기가 떨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병은 토양 상태에 따라 발생되며 객토, 퇴비, 볏짚 썰어넣기 등 지력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약재 방제는 이삭 폐기 전 도열병, 세균벼 알마른병과 동시에 방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삭누룩병입니다. 이삭누룩병은 이삭이 패는 시기에 저온 다습, 일조 부족, 잦은 강우로 발생하거나
자가체종 종자 사용 시 많이 발생됩니다. 이삭 누룩병의 경종적 방제 방법으로는 건전 종자를 사용하시고 과다 시비 및 만기 웃거름 시비를 지양하셔야 합니다. 또한 규산질 비료를使用하여 이삭 누룩병 발병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 발생지에는 조생종 품종으로 바꾸어 재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재 방제로는 출수 전 페림존 성분 농약을 2회 방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명나방입니다. 이와 명나방은 벼에 줄기를 가해하여 위쪽으로 이동되는 양분 이동을 막고 벼 이삭을 하얗게 변색시켜 백수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증상이 목조혈병과도 비슷합니다. 이 나방은 6월 상순, 8월 상순이 최성기로 1화기에는 벼가 어릴 때 피해가 적지만 2화기, 8월 상순에는 이삭목을 가해해 등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예찰하여 피해 주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방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월 상순에는 벼물 바구니와 동시방제, 8월 상중순에는 홍명나방과 동시방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벼멸구입니다. 벼멸구는 비례해충으로 중국 대륙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발생률이 매해 다릅니다. 피해 증상은 벼 줄기를 흡집하는데 벼 전체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피해를 주며 한 곳에서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얀색 웅덩이가 생긴 것처럼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비례해충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수시로 예찰하여 피해 증상이 발견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간 농사 정보에 따라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합니다. 벼멸구가 급속도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피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이후에는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7월 하순, 8월 중하순 적용 약제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해야 좋습니다. 다음은 잡초 방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잡초는 피, 올챙이 고랭이, 올방개 등입니다. 특히 피의 경우 이양후 초기에 잡초를 잡지 않으면 9월 달에 피가 벼보다 키가 커져서 벼의 양분을 뺏고 등숙을 저하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잡초 방제 방법으로는 이양하기 전 물 로타리 친 후 적용 약제를 수면에 처리하는 방법과 이양 후 3에서 5일 이후 수면 전면 처리하는 방법, 또 이양 후 30일 이내에 경협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균평 작업이 중요합니다. 제초제를 처리한 후 수충이 유지되어야 제초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물이 없는 자리에서는 햇빛으로 처리층이 파괴되어 제초 효과가 떨어지고 물이 깊은 자리는 약이 몰려 약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논이 고르지 않다면 한쪽은 잡초가 무성하고 한쪽은 벼의 생육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초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처리 후 최소한 5일간의 담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잡초의 생육과 종류에 따라 처리 시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흑미, 특수미 등과 같은 기능성 벼를 재배할 때는 벤조비사이클론, 메소트리온, 테퓨릴트리온 성분이 함유한 제초제에서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초제 성분을 확인하시고 살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방법입니다. 주로 농협 민간 방제단과 연계하여 드론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에서
광역 방제기를 운영하고 그 외 개인은 동력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작업 전에는 농약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작목과 병해충별 농약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약은 PLS 제도에 따라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 사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PLS 제도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항상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농약 표기사항에 있는 희석 배수, 살포 횟수 등을 지키셔야 PLS 제도 위반에 따른 출하 지연, 전량 폐기 등의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